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3월의 둘째 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견뎌주시느라 버텨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사이 심화된 중동 리스크, 100달러를 넘어선 유가와 함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검은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이 걱정과 공포감 가득한 시장 속에서 단단히 버틸 수 있는 힘, 시장 긴급 진단으로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장을 위한 필승조합, 이경락, 이강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냐라는 네. 질문도 송구스러운 시장이에요. 사실 주말 동안 고용지표 발표도 그렇고 유가 오르는 거 보면서 다가오는 월요일 시장 걱정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셨는데 3거래일 만에 또 한 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시장입니다. 정말 어지럽고 무서운 변동성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또 두 분의 한마디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쇼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바로 먼저 안내해드리면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네 번째 코너죠. 내 종목 AS 맛집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긴급 진단하기 전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환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원래 제 스타일상 네. 냅둬요 그냥 이러려고 하다가 네. 이게 그럼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환난 뒤에 피어나는 희망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환난 뒤에 피어나는 희망. 예, 원래 원제목은 그냥 냅둬요 그냥 이건데 네.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나 누구나 힘들죠. 이런 시장 변동성 나오게 되면. 저도 오늘 막 오버히트가 쏠리더라고요. 멀미가 날 정도로 시장이 많이 흔들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코스피예요. 저번에도 여러분들 막 힘들어할 때 제가 41선 보여주면서 41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장이 올라온다, 견디라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진폭이 커졌을 뿐이지 지금 41선 놀이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41선 찍고 놓고 또 반등 나왔다가 이 상황.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41선 무너졌다가 빠르게 회복 이후에 오늘 41선 찍어놓고 또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41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41선은 환난, 고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41선 위에 있으면 다시 희망의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4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것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른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비둬요 그냥. 이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시장 출렁거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의 연속성이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다음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또 이야기하려고 할 겁니다. 상당 부분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맞고 그 변동성은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좀 기다렸다가 판단해도 되니까요. 결론은 냅둬요 그냥. 네. 이게 저의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으로 환난 뒤에 피어나는 희망이라고 써주셨지만 그냥 냅두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훈 대표님의 오늘장 한 줄평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비용의 역습. 비용의 역습. 네, 오늘 아침에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유가 비싸다. 네. 하지만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구 맘대로. 네. 그런데 일단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주말에서부터 상당히 좀 엄습해 왔지만 그렇죠. 실제로 오늘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좀 쉽지는 않다. 네, 다만 이제 걱정이 그래도 좀 컸지만 장중에 좀 반등 시도에 대한 부분들 서킷 브레이크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은 그 지점을 크게 이탈하진 않아서 내일 당장 뭐 급등세를 회복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빠졌던 위치와 오늘 빠졌던 위치에 대한 단단한 또 저가 인식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래도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올라온 포인트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만
크게 급락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반등을 좀 기대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다시 한번 또 그런 모양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장중에 좀 유심히 봤을 때 네.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제스처, 좀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 연출됐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간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에 대한 흐름들은 기대해보자.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유가 상승, 환율 변동 이 부분들은 이제 매크로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좀 지속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잘 기다려보자. 지금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트럼프가 하고 비용은 왜 내가 점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맞아요. 공감 가는 댓글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난주에도 사실 저점 인식에 대한 반발 매수 올라올 때도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이 먼저 또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자주 등장했던 때가 코로나 이후로 있었나 싶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 시장인데요. 이런 흐름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경환 대표님,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개인들은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방향성을 서로 양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줄이야.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만기까지는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 근데 확실하게 코스닥은 외인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피로감을 코스닥으로 조금 이동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체크할 거는 그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만기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정했던 리스크까지 겹쳤으니까 일단 만기일 이후에 이제 거래소 시장도 수급이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게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일각의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정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을 딱 들어보니까 $6 개럴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 입 모양에서 발음이 생각날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이 유가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일하게 자랑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유가였는데 이거를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이제 편법이나 어떤 묘수를 잡아내가지고 네. 이거를 또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트럼프 진영, 공화당 진영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빠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만기일까지는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반등이 이 거래 이내에 세게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뭐 내일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랫골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를 우리가 봐도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언제나 이렇게 큰 폭의 급락 뒤에는 또 빠른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추수급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네. 정말 거친 매도 속에 계속해서 개인이 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유가와 함께 환율까지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환경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은 이기적이긴 합니다만은 메이저 수급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특히나 저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조금 이기적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에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 부여를 해요. 근데 외국인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차익성으로 아니면은 이제는 좀 포지션 변화로 그렇게 꼭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색깔은 100% 이유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겠는데 매도에 대해서는 100%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이전에 올라왔을 때와는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주도주 섹터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좀 발빠르게 있다 보니까 맹목적으로는 좀 자금에 대한 이 집행을 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일관적으로 나갔다가 일관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허탈하게 쳐다보지는 않는다. 일단은 좀 제가 이기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네. 하지만 증시의 이 하방 지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중요하다.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41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색깔로 좀 이야기 드리면은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와 동일하게 좀 약세한 시장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마감 때 보시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증시와 좀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주변 증시도 우리 증시만큼의 하락은 아니었지만은 아래꼬리 만들면서 그래도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런 포지션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미 비이상적으로 좀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진다.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빠진 것은 빠졌는데 올라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커 다음에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안정장치입니다. 안정장치 역할을 해주리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리밸런싱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했다, 방어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메이저 자금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너무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때 순환매가 많이 돌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매물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방 지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섹터가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 이 대형주들의 변동폭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연초부터 셌고 3월달이 이제 꼭지를 찍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6월 때까지는 계속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로 인해 가지고 올라왔던 거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베라루빈 이번에 HBM4도 뭐 들어간다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니까 레거시 쪽도 부족해지고 또 추론 AI로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된다,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다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봐요. 선반영되어진 거 맞아요. 그 모든 기대감이. 그러면 또 없냐 이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그죠, 스토리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있죠. 이제는 B2C로 자동차든 로봇이든 AI PC든 또 새로운 웨어러블 AI가 또 만들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레거시가 쓰일 거예요. 네. B2B로 투자했던 수많은 빅테크들이 여기서 스탑하려고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제 고객사로 우리 개인들에게 팔아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거기에는 또 수많은 메모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또 메모리가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또 2023년도부터 올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저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또 41선, 말씀드려도 41선 딱 찍고 오늘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매수점은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냐면 6월 말 정도나 7월 초순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서 네. 다시 하반기에 재매수하는 전략. 나는 그것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팔지 마세요. 2028년도까지. 좀 과감한, 난 뭐 상관없어. 그렇게 가격이 연연하지 않아. 나 장기 투자하겠어. 그러면 적어도 침투, 뭐 피지컬 AI나 온디바이스 AI가 기존의 디바이스 시장을 침투하는 15% 정도 이상을 침투하는 구간이 2028년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그 기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자의 영역에서 전략 세워주셨고 신규 매수도 지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 가능하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시기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른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또 방산이라든지 조선 몇몇 주들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은 비교적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이광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좀 투기적인 변화가 좀 크죠. 특히나 이제 방산, 에너지 이 분야는 전쟁에 대한 이슈로 해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솔직히 계속해서 등락이 있다 보니까 사실 떨어지는 하락도 크지만 반등하는 변동폭도 커요. 그래서 이제 투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좀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방산 종목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사실은 그 템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브레이크 잡고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찾고 있는 섹터들 오늘 조선주가 그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조선주 안에서도 이 해상 방산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결합이 되면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의 연계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그러면 미국 안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 특히나 AI 기반으로 해서 뭐 전력, 전기, 뭐 반도체, 뭐 조선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산업군들은 또 기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인내하고 버티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섣불리 시장에 대한 저점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는 말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한 가지 조금 자극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란의 차기 지도자에 대한 선출이 좀 됐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어떤 움직임들, 후폭풍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조금 더 당분간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진정되기 전까지 어떤 중재자에 대한 역할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이번 시장은 조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장 다음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방산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동성과 함께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이광우 대표님이 늘 이야기를 해주신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네. 있는 뭐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어지러운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상담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상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만큼 최대한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동진 세미캠 동진세미캠. 오늘 추매했어요. 언제 매도할까요? 동진 세미캠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소재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의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던 건 아실 겁니다. 그럼 시장 돌릴 때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정말 잘 사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 바닥을 어떻게 잡겠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뭐 사는 전략 나쁘지 않고요. 동지세미캠은 1분기, 2분기부터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생산이 새로운 생산이 올해 1분기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재고가 마무리됐거든요. 이런 소재 기업들은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갈 거예요.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파는 것이 맞냐? 일단 우리 2분기까지는 끌고 가자고요. 네. 자, 한번 보시면요. 제 화면으로 볼게요. 41선 기준으로. 저번에 41선 내려왔을 때가 매수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라왔죠. 네. 올라와다 오늘 또 밀린 거예요. 그래서 41선 또 찍고 밀린 거란 말이죠.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반등 나오다가 흔히 말해서 짝꿍둥이라고 하죠.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점을 높이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들어가셨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가져가자 동진세미캠 전략 챙겨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어떤 종목 네, 도와주시죠?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추가 매수할까요? 네. 저는 요 표현보다 똑같은 뭐 행동이겠지만은 네, 모아간다고 생각하셔라. 모아가자.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까지 움직임이 좋았죠. 맞아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합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산업에 대한 색깔이 아니라 AI 혹은 데이터 센터 이와 같이 최근에 가끔 봐왔던 이야기들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제철은 조금 더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대미 투자.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제련소 를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 현지 안에서의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고 여기에는 전기차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를 유지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로봇 생산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이 현대제철 최근에 올라왔었던 뉴스들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철강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에너지 사업까지도 준비를 할 겁니다. 바로 수소 모빌리티 사업까지 기대할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현대제철에 대한 모멘텀은 대미 투자 쪽으로 상당히 클 것이고 국내 안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위치에서 투자를 현대차 그룹이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좀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지만은 저는 사실 철강주 강조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는 철강주 특히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좀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방에 있는 이평선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장시간 동안의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소외되고 못 갔었던 위치인데 기간을 좀 더 크게 찾아보면은 한 10년, 20년 동안의 주가가 사실 좀 못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3만 원 아이디에 대한 또 지지선을 잘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한 번에 탁 잡는 것보다는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있을 때 모아간다는 전략. 이 종목은 조금씩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대제철 이 시간에 이광우 대표님이 몇 번 소개를 해주신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 여유 있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YC의 앞으로 전망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HBM4 관련된 종목들 다 이상한 거 알고 계세요? 장비들? PSK 홀딩스 테크윙 이 어려운 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 YC와 같은 이런 버닝 테스트 장비들도 되게 흐름이 좋아요.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식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이게 보는 그대로 다 보이시면 되거든요. 자, 저번에 시장 폭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근데 빠르게 복구되면서 오늘 잠깐 쉬어가는 그거 다예요. 네. 자, 모든 반도체 소모장은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맞고 여기서 틀립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가다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밀린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버닝 테스트는 HBM4의 필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인해서 호황기가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난주 급락 이후 강한 되돌림을 보인 종목들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흐름이 주목해 봐야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YC 홀딩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단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오킨스 전자인데요. 오킨스전자.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빠졌죠. 안 빠진 네. 종목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이제 시장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보다 월등하게 좀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위치에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뭔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스탠스, 지금 이 환경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비중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필요했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실 중이다? 그러면은 비중 관리를 잘 못하신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주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종목들보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떠한가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네. 견고한 흐름들, 지금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괜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킨스 전사 강조 많이 했어요. 저점에서부터 이야기 많이 드렸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 변동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팔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다. 50% 비중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손실 보지 않을 종목이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확실하게 수익 내시고, 저는 이 최근에 고점에서 나타냈었던 박스권 돌파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시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도 그렇고 네. 아까 이경원 대표님이 테크윙이랑 YC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약간 비슷한 흐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만큼 지금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킨스 전자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경원 네, 대표님 어떤 종목 해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7% 마이너스 10% 손실. 네. 추매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정해져 있어요, 타이밍이. 자, 한번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보유하는 건 오케이. 추가 매수는 타점을 잡아라. 자, 먼저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40일선 내려왔을 때 사시면 돼요. 40일선 내려왔을 때. 검은 색깔이에요. 본인도 설정할 줄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나 집에서. 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93,500원 이하겠네요. 여기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는 타점이거든요. 오늘도 왔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93,500원 40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는 추가 매수하겠다. 아예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3,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 지금 구간은 그냥 홀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제시해 주신 라인 93,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단가 조절 가능한 자리에 있고 지금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정말 네. 이악물고 상담 도와주신다는 네. 느낌 너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빠르고 빠른가요? 꼼꼼하게 너무 빠르게 빨리 하고 하는 게 계셔서 좋죠. 다 그러니까 또 다 해드려야죠. 하시려는 의지가 다 하고 네. 추가로 더 네. 상담 올라오는 거 있으면 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CP 이광훈 대표님. 시스템이요. CP 시스템. 이 종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이제 케이블의 그 보호를 위한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구동을 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나는 이런 전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CP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만 쪽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 흔들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은 생소하고 특별해야지만 움직임이 더 유별날 테지만 사실 조금 더 움직임이 먼저 가져야 되는 섹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희소성은 있지만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먼저 원하는 재료는 아니다. 차라리 반도체 쪽 아니면은 확실하게 뭔가 대미 투자에 대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게 먼저 보일 것 같아서 사실 조금은 이 주가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을 때 뭔가 종목 발굴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고 TSMC라는 키워드를 따라갔을 때 이 종목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뭔가 먼저 올라올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CP 시스템에 대한 주가 흐름은 안 좋아서 손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옮겨 타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그들 종목들을 먼저 회복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하는 전략 조금 더 탄력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CP 시스템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경원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 한 번 더 네. 할게요. 네. 21만 원에 샀다고 하니까 21만 원에 샀으니까 손실이 커져가지고 매도하고 싶어지죠. 네. 지금 17만 4,3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할로 사는 방법이 좋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종목을 사고 나 좋은 종목이잖아, 삼성전자는. 그냥 막문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1선을 안으로 들어오게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전략을 잡으시면 됩니다. 41선 터치했을 때 또 분할 매수해서 물량 추가하겠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턱대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니까 무조건 손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본전 오게 되면 다 팔 수도 있어요. 제가 6월 정도까지 매도 타점을 시기를 정해놓고 제가 접근하라고 얘기했죠. 그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조정 시에 만약에 조금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41선 밑 하단이 네, 물량 추가 타점이고요. 네, 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16만 6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오게 되면 물량 추가하는 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6만 6천 원 41선 라인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라인 정도에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절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 종목 네. 상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그 진심이 전해졌나 봐요. 감사드린다고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다 못 읽어드려서 한 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광우 대표님 다음 네.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하나 남았죠? 네. 하나투자증권 맞나요? 하나투자증권. 하셨나요? 성일라이텍 성일라이텍도 네, 성일라이텍 남았습니다. 남았나요? 예. 네.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네. 성일라이텍 남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금융주들이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베네핏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제법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또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50원 라인대 7,000원 미만인데요. 네. 일단 제가 예상했을 때 9,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한 번에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주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최근에 와서 증권주들 몇몇은 VC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증권주들이 한편으로는 디지털 자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권주들이 지금 STO에 대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증권주들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시기라서 증권주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 종목에 대한 올라오는 크기는 저는 9,000원 라인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실 가격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반등 나왔을 때 비중 관리나 종목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시해주신 반등 라인 잘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만나봤고요. 저희 마지막 상담입니다. 성일하이텍 이경환 대표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저는 성일라이텍 중장기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그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인데 뭐 실적도 그러니까 스토리는 워낙 좋아요. 그 기대심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찍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변수가 좀 많은 게 좀 문제죠. 그리고 비중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 전후해가지고 한 5% 정도 내가 오게 되면 물량 절반만 줄여놓고 10% 미만의 비중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번 시장이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매수가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언저리 한 6만 원대 이상부터 서서히 물량을 줄여놓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절반만 일단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좀 더 숫자가 찍히고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좋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이동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하는 전략 10% 이하로 가져가는 전략 성일하이텍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저희 오늘 9가지 상담 워낙에 두 분이 또 빠르고 굵고 유익하게 해주셔가지고 다 했는데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댓글에 올라온 상담 몇 가지만 더 상담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T 올라왔거든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2%
20% 넘는 급락, 어떻게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우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만 봤을 때 DIT요. 네, 매수가를 알려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진 않으셨어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제 몇몇 종목들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 드렸을 때 네, 주가에 대한 위치가 여느 다른 종목들보다 시세를 빨리 회복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DIT도 마찬가지로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상단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네, 이번에 이제 하락점에서 회복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위치가 박스권형처럼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에 대한 지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본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이 라인대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시겠지만은 2만 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버티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위치까지 한 번 더 터치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YC가 그랬듯, 노킨스 전자가 그랬듯, 테크윙이 그랬듯 지금 DIT도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올라와 있고요. 경락이형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이것도 그냥 냅둘까요? 라고 댓글 올라왔거든요. 코리아 서키트 제가 어떻게 내비두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내비두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FCBGA가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FCBGA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네. 코리아 서키트, 뭐 그 밖에 조금씩 몇 개 있는데 LG노텍도 있고 아무튼 FCBGA는 많이 부족해질 거예요. FCBGA 부족 현상의 시작점은 서버거든요. 근데 TPU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ASIC 맞춤형식으로 가면서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구글이 그 방식을 선택하고 브로드컴이 그거를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FCBGA가 부족해진다. 코리아 서키트의 FCBGA가 브로드컴에 납품되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ING 할 만한 스토리가 되는 거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랑 로봇까지 FCBGA를 지금 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FCBGA로 분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영숙이 엄마가 로봇 안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시대가 오면 당연히 반사익을 볼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종목은 단발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냐는 두 가지 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지금 홀딩하실 필요가 있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종목의 반등이 다른 거 대비해서 더딘 이유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쉬는 거라서 그래요. 많이 올라간 게 된 거죠. 자, 충분히 다 쉬고 나서 다시 또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자, 여기서는 반등이 세게 나오다가 오늘 또 미끄러지니까 반등이 또 살짝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을 완벽하게 타거나 대장주의 노릇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냅두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냅두지 말라고 할까봐 저도 조마조마하고 우리 시청자분도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크 들어와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네. 세크도 지난번에 급락하고 나서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의 조금 하락 네. 어떻게 보실까요? 손절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이 종목은 좀 생각보다 전쟁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 고점권에서 좀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네. 일단 이제 충분히 좀 내렸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움직일 때는 거래량 유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 장비에 대한 관심은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화학 소재 관련된 기업들, 브롬이라든지 헬륨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고 오늘은 이 곡물 비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멀리 가 보면은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이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기업이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의 기업들이 이스라엘 쪽에 공장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차질이 된다면은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검사 장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바닥을 좀 다 같이 잡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검사 장비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검사 장비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주가는 사실 전쟁에 대한 이슈 이전부터 좀 고점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 이동평선과 빨간색 이동평선을 지나쳐 올 때 뭔가 투매가 연출되면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런 흘러내리는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거래량이 움직여야 돼요. 이제 기술적인 차트 위치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저점인데 하시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완전한 안전한 저점이 어디일까는 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저점 라인 때는 11,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 구간인데 여기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면은 좀 무난하게 14,000원대까지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다라면은 16,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해 오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반등 시에는 거래량 유입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0,000원에서 11,000원 라인 지지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 상담 정말 많은 상담 했어요. 오늘 1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못한 상담은 저희 잠시 후에 이어지는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들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널 픽은요, PSK 홀딩스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JA테크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 먼저 PSK 홀딩스부터 4가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TSMC, HBM4, HBF, 후공정 대장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PSK 홀딩스였어요. 안 가져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SK 홀딩스를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SK 홀딩스는 TSMC가 지금 생산 캐파 증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어스라고 하죠. 이제 TSMC가 하는 묶음 방식인데 패키징 방식인데 거기에 동사의 세정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TSMC한테 납품 의뢰를 받으면서 물량을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그럼 배경을 봤더니 이게 저도 PSK랑 이 홀딩스랑 이제 탐방을 많이 다녔는데 스트리퍼라고 해가지고 벗겨 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어떤 포토 레지스트를 벗기거나 어떤 불순물들을 세정해 주는 거. 요 기술을 랩 리서치보다 잘하는 게 PSK 그룹이에요. 이 PSK 홀딩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합이 돼버린 거래요. 이게 제가 이 사측에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랩 리서치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 어떻게가 진짜 이 기업을 이렇게까지 위대하게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PSK 홀딩스의 이 세정 공정은 지금 TSMC로 납품이 되고 있고 TSMC가 생산 캐파 증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로직을 메모리 아래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일 때 또 세정 공정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동사의 장비가 또 후공정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HBF라고 해가지고 이제 HBM 다음 단계 낸드를 쌓아 올릴 때에도 세정 공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또 PSK 홀딩스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래저래 지금 후공정 정성시대인데 여기에 최대 수혜주로 지금 PSK 홀딩스가 뜨고 있다. 한미 반도체보다 더 지금 쓰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수구이 말을 해줘요. 기관들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한 번 좀 잡아주십시오. 외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외인들이 샀고 연기금이 계속 쌓여요. 저는 이게 좀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십시오. 이 어려운 장에 이런 그림으로 간다?
뭐 조정도 없어요. 조정이 오면 엄청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네, 종합점수 91.5.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키워드로 HBF라는 이야기를 이경환 대표님이 또 가장 먼저 저희 방송에서 네.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는 HBM 그 다음 HBF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기관의 수급 그리고 조정 없는 강한 선방하는 모습 주목해봐야 한다. PSK홀딩스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이죠. JI테크에 대한 4가지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롬, 전고체, 새만금, 반도체라는 키워드 갖고 네.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해주실까요? 이 자리에서 JI 테크 네. 소개된 적이 있나요? 없던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1,300억대. 아. 최근에 올라와서 최근에, 1,300억대고. 네. 그러니까 1,000억대에 머물던 회사인데 이 회사 배당도 나오죠.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 특수가스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쪽 영역은 아니지만은 디스플레이 쪽 영역으로 해서 이 화학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전구체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캐파 증설을 지금 막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잖아요. 근데 이미 2공장, 3공장을 새만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주요 거점을 통해서 이 생산 캐파를 늘려놓은 회사예요. 1,000억 원대 시가총액에 머물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특수가스인 브롬과 헬륨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헬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태경케미칼이라든지 풍국주정 같은 기업들이 그 이후로 올라왔었고 오늘은 브롬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지난주에 움직였다가 오늘은 빠졌어요. 근데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에 대한 포인트는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보게 되는 종목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구체 영역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까지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더라도 지금 캐파 증설 늘린 것에 대한 모멘텀은 이 회사가 계속 가져갈 것이다. 자, 그리고 주가 차트의 위치에 보시면요. 지금 3,500원 라인대, 3,700원 라인대 위치에 있었다가 변동성이 나고 나서 5,000원대까지 갔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왔어요. 새로 접근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재료인데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이제 드러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저는 아껴두었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변동에 의해서 주목받게 됐으니까 네. 이때부터 접근하셔도 괜찮다. 고점을 뚫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타점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을 다지는 자리에 와 있다. JI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경환 대표님의 PSK홀딩스 그리고 이광무 대표님의 JI테크 만나봤는데 이제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먼저 좀 봐야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대표님 혹시 JI테크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네. 흙 속의 진주? 흙 속의 진주. 그런데 저는 대놓고 진주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대놓고 반짝거리는 거? 다시 올라왔을 때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이제 PSK홀딩스는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서 계속 고점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네네. 아니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오늘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JI테크는 다시 5,000원 넘어가고 그때 다시 뭐 저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000원도 싼데 지금 4,000원대니까 더 싸죠. 아 근데 이제 PSK는 신고가 좋은데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멀리 포트폴리오 끌고 간다면 이런 좀 더- 종목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아 네. 어때요? 알겠습니다. 빠른 사실 빠른 이 시기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소개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네네. 네. JI테크 그러니까 흙 속의 진주 같은 PSK홀딩스는 대놓고 진주. 가공된 진주. 아니. 아 대놓고 내가 대놓고 대장이야라고 지금 보여주고 나 있어가지고 진주야. 나 진짜 시간적인 부분이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시간 몇 시까지예요 오늘? 만약에 급등한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네.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JIT 오히려 인가요?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때 왔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PSK홀딩스 조금 더 많이 투표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너무 고민되는데요. 왜냐하면 PSK홀딩스, JI테크 모두 좋은 네. 종목이라고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겸손한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은 대놓고 나 잘 나간다 하고 있는 차트 한번 보고 위치인가? 고민해 보세요. 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간 없어. JI테크는요 그동안에 사실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던 애예요. 네네. 이번에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는 아, 예, 회사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네, 마음의 아유, 정리가 네. 조금 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팻말을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팻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광무 대표님의 JI테크 난리를 형이 치니까. 양보. 예. 아이고, 내가 아유, 갖다 놨어.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오늘 유독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두 분이 파이널픽에서 소개해주신 종목 두 종목 모두 굉장히 테크윙이 대단했죠 그때. 테크윙도 그랬고 뭐 한미반도체도 다음날 바로 되돌리는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추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 사실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고 못다한 상담도 많습니다. 이경훈 대표님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내일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엄청나게 싸웠죠. 예.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네. 예, 내일도 오후 1시에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보시지 마세요.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냥 때로는 그냥 아유 이런 날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불편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달래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셔서 이경훈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광무 대표님 네. 잠시 후에 또 아쉬운 마음 달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네, 열어놓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열어놓고 왔네요. 아. 네. 사실 저도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이 어렵거든요. 괜히 피곤한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 방송 끝나고 5시 10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방송은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한국경제TV에 제 얼굴 클릭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오시기를 검색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